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2개 대학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대학들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NGO 단체가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IT를 위한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남녀 평등을 막고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에서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에 올라온 한 국민청원.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8월 19일을 앞두고 2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이 여가부 해체를 요청하고 나선 이유는 4가지. 첫 번째는 여가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수단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것. 청원인은 여가부가 여성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으로 변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부가 남녀 평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원인은 한국이 성평등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0위로 남녀 평등한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여성을 피해자,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며 시대착오적 성인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주며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가부장제 타파와 여성 해방을 목표로 급진 페미니즘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과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급진적인 성교육까지,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확산하고 가족 해체에 앞장서는 여가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가부로 인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여가부의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경찰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 여가부를 해체해 행정력과 혈세를 확보하자는 주장입니다. 청원 동의 20만으로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 계속되는 여가부 해체 요청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50개 넘는 대학이 탈락했는데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막힌 대학들은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5년 도입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평가에서 탈락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학 탈생구로 불립니다. 평가는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319곳 가운데 교육부가 아예 진단조차 받지 못하도록 배제한 한 개 대학 18곳과 평가를 거부한 16개 대학을 제외한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총 52개 대학이 탈락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정 비율을 높이면서 통신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수도권 일반 대학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력 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 대상에서까지 탈락한 대학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탈락한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하는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대학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오는 20일까지 가능한 이의제기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과한 대학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유지 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제를 남겼습니다. 교육부가 학력 인구 급감에 대비해 정원 감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교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들며 수실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국내 NGO 단체들이 최근에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IT에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지난 14일에 IT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1,300여 명이 숨지고 5,700여 명이 다쳤고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 추가 감염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긴급 구호 대응단을 조직하고 피해 지역에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도 도미니카 공화국 월드비전을 통해 6천 명에게 식량과 위생 키트를 지원하고 IT 정부, 국제 NGO 등과 협력해 긴급 구호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단체들은 모금액을 통해 위생, 식량 키트 등을 지원하고 보금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게 임시 주거지와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탈퇴자 복귀 연구위원회가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교단 탈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단 탈퇴 사례 60건 가운데 교회 자체 분쟁이나 노회와의 갈등으로 교단을 떠난 사례가 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탈퇴가 13건, 목회자 탈법 행위에 따른 교단 탈퇴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년과 여성 안수, 세계복음주의연맹 교류 문제를 이유로 한 탈퇴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선택의 과학이란 책에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료를 근거로 보통 사람이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54,750번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나의 현재는 과거 선택의 결과이며 나의 미래도 현재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앙도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상식이 일본인들의 상술이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논문에 의하면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7,500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언제 또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후회에도 진짜 후회가 있고 가짜 후회가 있습니다. 반성이 후회를 낳는다면 후회는 자책감과 뉘우침을 낳습니다. 이때 가짜 후회는 자책감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짜 후회는 뉘우침으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후회라는 것입니다. 1995년에 미국의 코넬 대학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의 논문 중에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더 후회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안 갔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사를 갔는데 옛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1억의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더 후회하십니까? 조사 전에 10명 중 9명은 아파트를 옮겨서 손해를 본 경우에 후회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했던 것보다 하지 않았던 것을 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에 의하면 행동을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는 했을 때 후회보다 2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후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뉴 노멀 시대라 해도 방법은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 이 생명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나와 가정과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농어촌 교회가 한국교회 못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 20년 넘게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을 축복하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안동방송 하광희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시 오광면에 위치한 오광교회. 117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60세 이상 고령의 성도들입니다. 이에 오광교회는 지난 14일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70세 이상의 여집사들을 명예권사로 추대했습니다. 더욱이 눈길을 끈 것은 추대받은 최고령자의 나이가 무려 96세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평생을 헌신해온 이들에겐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대 예배 설교를 맡은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 역시 명예권사로 추대받은 23명 모두가 안나처럼 평생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자녀들이 귀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삶도 더욱 깊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추대식을 통해 백동수 담임 목사는 명예권사 추대패와 성경책을 직접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도예지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못자리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일평생 동안 남아 있으면서 집사로 계시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이분들의 명예를 보존해주고자 그렇게 오늘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발과 주름에 묻어난 세월만큼 농촌교회를 지켜온 이들의 헌신은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CTS 뉴스 하광입니다. 하온문화재단이 주최한 2021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기독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집회에서 듀오 매종, 레베카 황, 민호기 목사, 송정미 사모, 스카브레너 목사와 레위 지파,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등이 찬양 축제를 인도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 문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자발적인 예배운동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운동에 물꼬를 텄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사렛 미래연구소가 평택 안중교회에서 2021년 내러티브 설교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말씀목회 공동체 회장 이연길 목사는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며 생명력 있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3일간 포스트모던 시대의 크리스천 소통, 내러티브 설교의 실제라는 주제로 이연길 윤문기 목사, 김성원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미래 교회의 성장을 위한 우리 사역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천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소통을 할 때 교회가 일어서고 또 밝은 희망의 미래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광복 76주년을 맞아 8.15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주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 광복을 목소리 높여 기뻐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합기도회에서는 국가의 번영과 남북 평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는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예배 회복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장로교단 총회가 시작되는 9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교단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이 되면 코로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4단계 상황에서 총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4단계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도 대면, 비대면 겸해서 간신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행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기를 해야 했는데요.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9월에는 장로교단을 비롯해서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어서 어떻게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한국교회총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될 경우 어떻게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종교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이 문체부에서는 이 교단 총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가 2년 차잖아요. 예. 지난해 정부가 정기총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일단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주목을 했는데요. 정기총회는 임원 선출, 정관의 개정, 예결상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로 보았습니다. 즉 연기가 불가능한 필수적인 회의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단 정기총회는 헌법의 개최 일정까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경우는 반드시 9월 안에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4단계라고 해서 미룰 수가 없는데요. 문체부 역시 종교시설의 재정이나 종교시설의 관리 등 단체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리두기 원칙이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장의 출입 제한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하에 단계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별 방역 기준에 따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요. 4단계에서는 일단 예배당 좌석의 10% 99명 이내로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총대 같은 경우 적게는 이제 5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교단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4단계 수칙대로라면 대면 총회 개최는 사실상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실 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왜 저렇게 맨날 모여서 회의를 하나 이제 이러실 텐데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은 지금 현재 단계별 방역 수칙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원 제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의 주주총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회의, 방송 제작 등도 예외 조항입니다. 그런데 교단의 정기총회는 기업의 주주총회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단은 사단법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것이 기업의 주주총회 성격과 유사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이 이 경우에는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다 모일 수는 없고요. 숙박 없이 하루만 할 수 있고 거리두기 기준이 맞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단계에서 총대 1000명이 인 교단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거의 만석 규모의 시설을 빌려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총대 전체가 모이는 총회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총회의 고민입니다. 교단들. 네. 뭐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교단별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총회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들려옵니까? 네, 일단 지금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장 합동의 경우에는 4박 5일 총회였는데 2박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총회 장소가 울산 대형교회인데 좌석수의 20%인 800명만 모이고 그 외 인원은 주변 2개 교회로 분산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예장 통합의 경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총회를 여는데 지난해처럼 거점교회 비대면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현장에 약 500명 정도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지난해처럼 완전한 줌이나 온라인 총회 가능성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네. 네, 총회를 앞둔 교단들이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보다 안전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